자, A가 3m/s로 가고 있다. 정지해 있는 물체 두 물체가 있어요. 충돌 전 물체 AB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위치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일단 바닥. 요거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바로 위에 그릴까요? 오케이. 세 번째 그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래 놓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A가 있는데 A를 제가 파란색으로 A가 3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충돌했지? 딱 이때 충돌한 거 보이죠? 자, 지금 A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A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충돌을 하기 전에 속력이 지금 2분의 6이니까 3 맞죠? 요거. 요거 플러스 3. 여기는 뭡니까? 지금 2초에 2 내려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충돌 후에 A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죠. 그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있네. B는 가만히 있네. B는 그릴 필요 없고. B는 그냥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C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C는 정지해 있다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지금 C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몇입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정지했으니까 0일 거고, 위치 시간입니다. 기울기 속도입니다. 속도. 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입니까? 2분의 4니까 야 기울기입니다. 그죠? 플러스이네요. 이거는 또.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고 있다. 2kg짜리. 됐나요? 자, 여기 끝이네.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하면 되지. 야가 무슨 3? 플러스 3. 충돌 전에 플러스 3. 충돌 후에도 플러스 3인데 플러스 3이 아니네 이거. 질량을 보니까 쏘리. 그래, 야는 마이너스 M, 야는 플러스 4. 합쳐서 3 돼야 되죠. 그럼 식적으면 3M 이꼴 마이너스 M 플러스 4. M 넘어갑니다. 4M 이꼴 4. M은 1이죠. 질량은 양수밖에 안 나오죠. 음수 넣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됐나요? 그래서 질량은 1이다. 자, 일직선상에서 물체 A가 지금 A가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A가 지금 요 상황이네. 지금 요렇게네.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야가 속도겠죠. 속도 요거 t분의 s를 그냥 나는 v라 할 겁니다. 야는 어차피 0일 거고, b는 처음에 지금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하 기울기도 v네. 플러스 v죠. 둘 다. 됐나요? 오케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하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가 v로 날라오는데 충돌 후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충돌 후입니다. 요 위에 거. A는 여기서 뭐 하고 있고 멈춰 있고 B만 지금 날아가는데 B의 속력이 뭐라고? V랬단 말이야. 그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아이의 처음 거는 플러스 모르니까 MAV고 위에는 플러스 MBV. 왜 질량이 같다 말 안 했으니까 MAMV 저거. 근데 둘이가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니까 MA와 MB가 같아야 되네. 됐죠? 오케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충돌 후 B의 운동량과 같다. 맞죠? 왜 둘 다 이거는 0이니까. A, B 질량 같다. 맞죠? 충돌 전 A의 운동의 충돌 후 요거 에너지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해 볼게. 내가 B라고 생각하고 A가 뭐로 와? V로 가까이 오지? 내가 B야. A가 어떻게 돼? V로 멀어지지? 둘이가 똑같은 무조건 에너지 보존이라니까. 질량이 같니 안 같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뭐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과 같다. 이거 유도하는 거 그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놓을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보존의 그 뭐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유도하는 거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 외워야 돼. 이꼴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m으로 묶으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맞죠? 근데 우리가 가속도 a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요거 대신에 a 곱하기 델타 t 적어도 되죠? 근데 우리가 또 뭐 배웠죠? f는 뭐네? ma. ma는 f니까 f 델타 t다. 결국은 운동량은 나중에 충격량과 같아지더라. 그래서 요걸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안은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어가 같아야 돼. 오케이. 주어가 같다는 것이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운동량 알죠? 충격량 전부 다 풀마 적어야 되는 거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발사체. 오케이. 정지하고 있댔어. 발사체 질량과 발사체 빨대에 빠지는 순간에 속력을 잰 것이다. 질량은 어차피 뭐로 고쳐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 되거든. 1000분의니까 얘가 0.04kg, 0.05, 0.02kg이야. 그럼 질량과 속력을 곱하면 뭐가 되지? 운동량이 되죠. 운동량은 0. 이 운동량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 처음 운동량은 이하가 뭐하고 있었어? 세 개다.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누구야? 이 나중 운동량 큰 거. 어차피 여기서 이걸 뺄 거잖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할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0을 다 뺏기니까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은 거는 A다. 그래서 A가 제일 크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위 적으라 하면은 자 각각 이거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럼 요거는 A는 0.12 단위 뭐라 적을 거야?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 요거 단위 둘이 곱하면 된다 그냥.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 근데 충격량은 단위가 뉴턴 점 세크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맞죠? 이게 원래 자기 정식 단위지. 근데 이 단위랑 이 단위나 같은 단위야. 단위가 같은데 예의상 충격량을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왜냐면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했는데 충격량이 나왔다는 것은 운동량은 선생님 단위가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충격량은 단위가 뉴턴 점 세크잖아요. 그렇지. 둘이 똑같은 단위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자, 이거 다 외웁시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정지했던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20km 물체를 던지자 물체는 20m를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 5초 후에 B에 도달했다. 그럼 속력 몇이라는 겁니까, 이거? 5초에 20m 갔으니까 요거잖아. 맞죠? 4m per sec로 갔네. 됐나요? 됐나요? A가 물체로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게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앞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앞에 조금 전에 한 거는 뭐야? 충격량은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요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물체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받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물체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물체는 질량이 나중 운동량이 20. 지금 얘가 처음에 막고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고 얘가 충격 받아가지고 얘가 4m/s로 날아가는 거잖아. 지금 등속 운동하는 거죠. 20 곱하기 4일 거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0일 겁니다. 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80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을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A가 물체로 받은 충격량을 적어냈거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이 둘이가 같은 건 맞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증명하는 거 나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충돌, 이거 뭐 할 거냐? 충돌 전후에 앞에서 한 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증명합니다. 지금 질량이 MA인 놈이 V로 VA로 가고 있어. 이때 질량이 MB인 놈이 VB로 가고 있어. 이하가 가고 있는데 뭐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플러스면 똑바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개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다가 충돌을 했다고 합시다. 충돌을 딱 했어. 이거는 플러스면 요 방향 그대로 그리면 되고 마이너스 답이 나오면 반대로 간다고 생각 말하면 돼. 자, A와 B가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A가 빨간 공이라 쳤을 때 빨간 공은 B를 때립니다. 요렇게 때릴 거야. 이기 A가 B를 때리는 힘이야. 오케이. B도 A를 때립니다. 왜? 작반이니까. 이와 둘이는 작반. B가 A를 때리는. 근데 둘의 크기는 어떻다? 같고. 그런데 이때 둘이 때릴 때 걸린 시간도 어때? 같아. 자, 그 다음 후에 A는 속력이 VA 다시로 가고 B는 야는 VB 다시로. 자, A가 마이너스면 이리로 뒤로 가는 거고 플러스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A의 지금 A가 빨간색이네. A가 받은 충격량은 누가 때렸지? B가 때렸지. 맞죠? 요거 적을 겁니다. 요거. 지금 공이 빨간색이라서 FBA B가 A를 때린 힘 곱하기 델타 T와 같다. 맞죠? 그런데 이 안은 A의 운동량 변화는 같다. A의 MA VA 다시 나중 운동량 빼기 MA VA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격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B의 입장을 적어볼게요. P가 받은 충격량은 FA가 B를 때리는 힘 델타 T 이꼴 이하는 BVB 다시 BVB 이렇게 적었겠죠? B도. 그런데 이 둘은 더하면 여기 0 됩니다. 왜? 이하와 이하 둘의 크기는 어떻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기 상쇄대가 없어져. 하나가 플러스 10이면 뒤에는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면 이 등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 한쪽에는 여기는 0이 될 거고 요 하나 요 다 적으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다 넘길 거야. 요거부터 넘길게. MAVA 더하기 MBVB 남은 거 요 두 개. MAVA 다시 더하기 MBVB 다시. 자, 이게 뭡니까?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이지. 얘는 충돌 후에 두 물체 운동량 합이지. 맞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둘이가 같은 겁니다. 크기만 방향 반대지. 방향 반대인데 크기만. 됐습니까? 그래서 86톤 같아. 근데 여기서 이거 지우면 돼. 정지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든가. 지울게요. 증명하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자, 80인 거 알았고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이 애가 A가 80kg짜리 사람이야. 아니다. 80kg 합시다. B는 잠시만요. 60 70 합시다. 어차피 분수 놔도 상관없으니까 킬로그램짜리 사람이야. 됐나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80kg짜리 사람이 있어요. 이하가 물체를 20kg, 80짜리가 지금 20을 들고 있는 거야. 이하가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하 둘이가 충돌한가, 폭발한가 똑같지. 이거 철수형이 서로 민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이때 이하가 지금 이하 속력만 가르쳐줘. 4m/s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맞죠? 언제? 요때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요것만 딱 가르쳐줬어. 요게 지금 몇 킬로그램, 70kg 버티고 있다, 지금. 자, 근데 요 처음에는 정지니까 그냥 여기 적지 맙시다. 자, 우주 공간에서 80kg 사람이 20kg 물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얘가 4m/s로 날아간 거야. 그럼 요 상황에만 지금 충돌이 일어났잖아. 충돌이 분열하고 똑같습니다. 요 둘이가 폭발한 거죠.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둘만 봐야지. 이 둘만 딱 봤을 때 이하의 속력이 몇이 될까? 이하 속력은 몇이 됩니까? 이하가 0이었잖아. 그럼 이하도 0 돼야 돼. 그럼 이하가 20 곱하기 4잖아. 맞죠? 플러스 80이죠. 그럼 이하 무슨 80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80 돼야 된다. 그래서 이하가 1m/s로 멀어집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갔는데 이하가 딱 잡았어. 이제 잡았다고 이제. 딱 잡았어. 됐나요? 잡았는데 이하는 70이야. 이하는 20이야. 됐나요? 이제는 누굴 봐야 되냐? 이하 둘이와 이하 둘 관계를 봐야지. 이제 충돌한 거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봤지? 이하 둘이와 이하 둘의 관계를 봤단 말이야. 충돌했으니까. 그죠? 이제는 A는 이제 멀어졌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요 둘이 관계를 봅니다. 충돌 전에 몇입니까? 이하는 정지. 맞죠? 0이었고 이하만 플러스 80이었지. 그럼 이하도 둘이 합쳐서 플러스 80 돼야 돼. 근데 둘이의 질량이 몇이야? 90이지. 90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80의 운동량이 되면 90 곱하기 몇 해야 됩니까? 예. 9분의 8 해야 됩니다. 이하 속력이 9분의 맞습니까? 8m/s로 날아갑니다. 자꾸 이제 날아가는 거야, 계속. 오케이? 이때 뭘 물어보느냐? 이하가 잡았을 때 A와 B 사이 거리를 물어보거든. 자, 이하가 잡았을 때, 자, 이하가 던졌을 때 몇 초 동안 날아갔지, 이게? 좀 전에 했잖아요. 5초 동안 날아갔잖아. 그럼 이하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5초 동안 갔겠지. 여기서 5초 동안 갔다고 뒤로. 1m/s로. 그럼 야, 몇 미터 갔겠노? 5m 갔겠지. 이 거리는 기본적으로 몇 미터였는데? 20m였잖아. 그래서 AB 사이는 25m 된다. 요런 것도 문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 타자 치는 거는 이거 운동량 보존 이거 하면 안 돼. 배트하고 이 타자는 지금 발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찰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뭘 할 거냐? 지금 이하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지금 배트가 여기 있죠. 배트가 여기 있고 공이 날라옵니다. 몇으로 날라오지? 35m/s로 날라오고 공이 그러다가 튕겨 나갑니다. 배트 맞고 빵 맞고. 그래서 얘는 몇으로 날아가지? 50m/s로 날아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지금 질량은 0.2kg이라 했습니다. 됐나요? 자, 0.2kg 야구를 방망이에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투수가 야구공을 빠르게 던질수록 공의 운동량이 커진다. 당연하지.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량이 커지는 거. 날라오는 속력 커지는 거 맞아.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야구공의 운동량. 자,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부터 적어볼게. 오케이. 요거부터 적으면 안 되겠네. 야구공 빨간색 적읍시다. 야구공 0.2kg이다. 야구공 요쪽을 플러스를 할 겁니다. 요쪽을 마이너스를 할 거야. 요쪽 방향. 자, 얘는 그럼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로 나가겠지? 됐나요?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일 거다. 나중 운동량 몇이야? 0.2 곱하기 50 해야 되니까 10 플러스 10 빼기 처음 운동량 몇입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할 거니까 맞죠? 몇 해야 돼? 7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7 마이너스 7 해야 됩니다. 플러스 7하면 절대 안 돼. 방향을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안은 플러스면 17 됐습니까? 17입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17kg/m/s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야구공이 받은 무슨 양과 같다? 충격량과 같다 했거든. 그러니까 충격량도 17 플러스다 이거 뉴턴.s일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배트가 이 야구공을 어떻게 때려? 이쪽으로 때리는 거 맞습니까? 힘을 이쪽으로 주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하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 배트가 일로 때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때리니까 이쪽이 나와야 돼. 이때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때 접촉한 시간이 0.01초였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때 배트가 공을 때린 힘의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뭐 델타 T. 그 충격량은 우리가 17 구해놨지. 그러면 힘 곱하기 델타 T가 0.01이잖아. 그래서 힘이 몇이야? 1700N으로 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 하나 더. 배트도 우리가 때리면 손 얼얼해 안 해? 하지. 배트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야. 어느 쪽으로 받았어? 작발이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배트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17Nm/s입니다. 무조건 똑같아. 그러니까 야구공하고 배트가 야구공을 때렸지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과 배트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그래 놓고 요런 것도 놓을 수가 있다고. 자,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 크기하고 같죠? 같습니다. 방망이로 친 야구공이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7 계산했죠, 요거. 자, 이 시간 가르쳐주고 힘도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요거도 우리가 공이 날라왔을 때 야구 배트로 치면은 거기 공이 충격을 받았다 하죠. 그런데 바닥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슬쩍 밀어도 힘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충격을 받은 거야. 중력에 의해서도 충격을 받습니다. 중력도 힘이잖아. 그러니까 꼭 때려야지 충격을 받는 게 아니야. 힘과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충격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충격은 뭐야? 아프고 막 이렇게 뭐 다치고 이런 게 충격받은 거고,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충격이고. 근데 이것은 물리에서 충격은 어떤 힘이 어떤 시간 동안에만 작용하면 무조건 충격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 놓인 질량이 3kg의 물체의 크기가 F의 힘으로 작용을 했더니 뭘 준 거야? 충격을 준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 F는 MA 해도 풀 수 있지. 똑같다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거고 똑같은 문제야 결국. 0초일 때 2m/s로 가는 놈이 2초일 때 4로 증가한 모습이다.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VT 그래프 그려볼게. 두 개로 풀 수가 있는데, 이하가 2초 동안 이변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몇이야? 1m/s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는 MA니까 3N 줬네.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야. 힘은. 됐나요? 그래 놓고 이동한 거리 구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하가 2m/s로 갔는데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가지고 4가 됐겠지. VT 그리는 거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6m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F는 MA 써도 되고 뒤에 운동량 충격량 계산해도 되고, 오케이? 이해가지? 오케이. 요렇게 해도 다 답은 똑같다 이거야. 됐나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요런 운동량 충격량 뒤에 에너지 이런 거로 푸는 게 더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3 되면은 VT 그래프 F는 MA보다는 당연히 뭐 작반 물어볼 때는 F는 MA 하든가 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실제 운동량 충격량 또는 에너지 보존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편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불편한 것부터 배워서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이하 운동량 몇입니까? 플러스 6이죠. 둘이 곱하면. 나중은요 플러스 10이죠. 오케이. 이하는 충격량은 무슨 양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플러스 12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6 플러스 적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6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힘 곱하기 시간 해도 됩니까 요거? 근데 시간 몇 초니까? 2초니까 당연히 얘가 3이겠지. 플러스 3. 맞아, 답 똑같잖아.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똑같다 이거야. 식이 좀 더 간단해졌지. 0초 1대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플러스 6이다. 크기를 물어보니까 그냥 6 적으면 되겠죠. F는 3이다 맞고. 0초부터 2초까지 공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뭐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이래가지고 6 하면 되겠죠. 10이 아니고 6. 운동량은 충격량과 단위가 같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는 충격량은 뉴턴점 세크 쓰고 하나는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거 쓰지만 둘이 같은 단위입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그 예의상 충격량 물어볼 때는 뉴턴점 세크 적고 운동량 물어볼 때는 그냥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예의상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예의상. 자, 요거도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거 뭐 중량기 문제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질량 다 적혀 있고 오케이. 한번 여러분은 정지해놓고 읽어보세요. 이하는 지금 운동량이 몇입니까? A의 운동량 플러스 3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충돌 후에도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확인을 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2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는 플러스 1m/s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V는 1이다. 충돌 후 AB 운동량. 충돌 후 AB 운동량 합은 5가 아니고 몇이다? 1이다. 그 다음 A가 B로부터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A 봅시다. A의 나중 운동량 몇이야? 마이너스 3 빼기 처음 운동량 무슨 3?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6 0적으면 안됩니다. 6입니다. 요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차피 작반으로 똑같아. B도 6이야. 자 봅시다. 그러면 질량이 2kg인 공을 80m에서 던져가지고 중력과 속도는 10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다 설명됐고. 그러면 여기 땅에 떨어질 때 속력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VT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식서도 되고. 처음에 무슨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정지 상태니까 중력과 속도 C 바로 그려주고. 여기 속력 V, 요거 T.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데나 뚝뚝 꺼주고. 얘가 몇이니까 80m니까 이때 시간 t 요거는 몇 t나 나와 10t 이렇게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0t의 제곱한 기 80이다 10 날라갑시다 2 곱합시다 t 제곱은 16이다 t는 풀마사니까 4 시간은 4 요거 시간 4초 그럼 얘는 속력이 40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40m/s다 자 아래쪽을 플러스를 합시다.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돼야 된다. 이거 부호 적고 가야 된다 이거. 됐나요? 오케이.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은 40이다 맞고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차피 얘가 2kg이랬으니까 80 충돌 후 공의 운동량 크기는 자 얘가 2kg이 위로 올라니까 30 지면에 공으로 받은 충격량 자 보세요. 지면이 공으로 받은 충격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하고 크기 똑같고 방향만 반대거든. 자, 공의 충격량 구해볼게.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나중 운동량 우리가 마이너스 적었다. 마이너스가 위쪽이다. 마이너스 30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40 그래 계산하면 마이너스 70입니다. 공이 받은 충격량. 그러면 공은 어디로 충격받았어? 바닥이 공을 어디로 때렸어? 공을 지금 위로 때렸겠지.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정상이야. 힘이 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작반이니까 공이 지면을 때리는 힘도 이쪽으로 70도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잠시만. 80이야 요거. 쏘리. 여기 40 적어놨어. 40 착각했다. 80이야. 그래서 얘가 110 쏘리. 110 됐나요? 그 다음에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공의 작용은 중력의 방향으로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위쪽이지 이거 위쪽입니다. 공의 작용 중력은 아래쪽이야.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힘 방향도 놓은다고. 됐나요? 지면은 밀 수밖에 없잖아. 면은 밀 수밖에 없다. 그거 적은 거야 지금 이때까지. 이거 방향 그을 때. 아까 배트 그릴 때도 이 배트가 공을 이 면은 밀 수밖에 없다니까. 공을 이렇게 공이 당길 수가 없잖아. 배트 속으로 흡수할 수는 없거든. 자, 지금은 이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거로 고칠 수는 없고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밑에 안에 넓이는 뭐다? 충격량이다. 또는 운동량 변화량이다. 요거 생각해 줘야겠죠? 됐나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리고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 물체 한번 적어볼까요? 자, 2kg 물체가 수평면에 작용을 힘을 하는데 처음에 몇 뉴턴? 지금 4뉴턴의 힘을 줬지. 4뉴턴으로. 맞죠? 4뉴턴으로 2kg을 4뉴턴으로 잡아당겼으니까 가속도가 몇이겠나? 이쪽으로 2m/s 제곱이겠죠. 플러스.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하가 1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하가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이 그래프 그리기 힘들다. 우리는 등 가속도만 봤으니까 등 가속도 그래프는 그리기 쉬운데 이 가속도 그래프는 그리기 힘들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운동량은 이거 안에 넓이는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마지막에 3초일 때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맞지? 그거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2kg 물체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안은 등가 속도가 아니라서 우리가 VT 못 그린다고. 이걸 VT로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오케이? 등가 속도 아니잖아. 힘의 작용이 나타나니까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이 안에 넓이니까 여기서 4. 야가 몇? 4. 됐습니까? 충격량 8 받았습니다. 당연히 넓이는 플러스 8이겠죠. 오케이? 8. 8은 무슨 양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격량은 플러스 8 끝났고 8. 처음 운동량이 0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은 똑같아. 나중 운동량은 나중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중 속도가 똑같겠지. 근데 이 속도가 질량이 몇이라고? 2kg 말했지. 그래서 얘를 나중 속도 하면 몇이 8 돼야 돼? 나중 속도가 4구나. 이해갑니까? 4m/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왜 우리가 등가 속도는 못 구하지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운동량이죠. 운동량. 이건 무슨 T 그래프와 똑같이 해라고? VT 그래프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제 기울기를 힘, 질량 곱한 값이니까 힘이 지금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8이죠.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플러스 2뉴턴. 이게는 힘이 0이다.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동한 거리는 이 안에 넓이를 계산할 건데 넓이는 이 중간값이 5죠. 5 곱하기 4니까 20이단 말이야. 맞죠? 플러스 20인데 뭐로 나눠야 된다고? 이동거리 할 때는 질량으로 나눠줘야 돼. 질량으로 나눠. 질량은 1kg니까 1로 나누니까 얘는 플러스 20m 같구나. 이런 거 할 수가 있다고. 됐나요? 그럼 가속도는 몇입니까? 가속도는 1이겠지. 이에서 질량 나누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가속도도 2m/s 제곱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0초부터 4초까지 물체 이동한 거리는 20 맞죠?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거 힘들거든. 그럼 이건 못하겠으면 VT로 바꿔봐. VT 똑같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다만 이 운동량이 질량 1로 나눈 9. 여기 어디 갔노? 1부터 시작해. 1.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이.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힘이고 얘는 이동거리의 질량 곱한 거고 얘는 가속도의 질량 곱한 거다. ma다. 얘는 m 곱하기 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걸 그냥 넓이를. 이동거리 s. 그래서 m으로 나누면 이동거리 되고 얘는 m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질량 되는 거고. 아니 가속도 되는 거고. 그냥 m에 있으면 힘 되는 거고. 충격량의 크기는 무슨 양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나중 운동량 9 빼기 처음 운동량 1. 이하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플러스 9죠. 이거 플러스죠, 당연히.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1. 그래서 이하는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동량 적혀 있잖아. 4초일 때 물체 속력은 9다. 이거 여기서 뭐 하라고? 질량 나누면 속력 된다고. 속도 된다고. 9 맞죠? 4초에 물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힘 작용합니까? 안 하죠? 틀렸죠.